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을 갓 넘긴 중년 아저씨입니다. 어렸을 때 하도 사고를 친 탓에 커서는 기운이 쏙 빠져서 어디를 나가서도 좀처럼 나서서 말하는 법이 없고 늘 조용히 숫기 없는 사람처럼 자리만 지키는 사람인데 오늘은 어쩐지 저도 제 안에 쌓아두었던 이야기를 뱉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렇게 몇 자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준다고 생각하니 제법 떨리네요. 그래도 한자 한자 최대한 과장 없이 저에게 있었던 일을 진솔히 이야기해 볼 테니 모두 자신의 일인 것처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하지도 부자이지도 않은 딱 중산층 여느 가정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면서 제 마음이 많이 삐뚤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아도 하다못해 드라마 한 편을 보더라도 모두 엄마와 하하호호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 뿐인데 왜 나만 엄마 없이 이렇게 그리워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에 나쁜 짓만 골라서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어머니가 주던 관심이 없어지자 그 관심이 고파 일부러 아버지를 괴롭힌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가 좀처럼 감당되지 않았던 아버지가 상담센터에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만난 상담 선생님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또래셨는데 제 마음을 다 이해한다는 흔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오로지 제 이야기에 관심 기울여 주시고 최대한 공감해 주시려 노력해 주셨고 제일 좋았던 건 여느 어른들처럼 충고랍시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 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담 선생님에게 마음을 열고 꼬박꼬박 다닌 기억이 있네요. 그날만을 늘 손꼽아 기다리곤 했습니다. 다녀오면 내 마음을 잘 아는 또 다른 나를 만난 기분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 비행이 멈췄던 건 아닙니다. 고등학교에 가서 잘 지내왔던 친구와 작은 오해가 생겨 큰 다툼을 하게 됩니다. 친구 녀석도 홧김에 한 말이었겠지만 엄마도 없는 게 하며 저에게 말한 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그러면 안 되었는데 서로 교실을 뒹굴며 서로를 참 많이도 때렸습니다. 그 길로 저는 정학 처분을 받았고 아버지께서는 도대체 언제 정신을 차릴 생각이냐면서 저를 나무라셨죠.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런 일로 학교에 불려가는 자신의 마음은 어떤 줄 아냐며 엄마를 잃어 슬픈 너 생각만 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자를 잃고 어린 자식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늙은 자신은 이제 보이지 않는 거냐고 저에게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처음 보는 아버지의 나약한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반감만 들더군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 막말로 상담센터에 저를 던져두고 자신의 시간을 가졌으니까요. 아버지는 좀처럼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저를 더욱 외진 시골로 보내야겠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으로 상담센터를 찾아가 선생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하며 여느 때처럼 속상한 마음을 풀었죠.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누구나 마음의 상처는 하나씩 깊게 패인 것을 안고 살아간다. 그 사이로 가끔 눈물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화라는 것이 흘러나오기도 하는데 아무리 손으로 막으려고 해도 좀처럼 막아지지 않고 그것들은 용케도 손가락 사이사이로 빠져나가 가끔 우리가 이성을 잃게 만든다. 그러고 나면 남는 건 섣부른 내 행동에 대한 후회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원망과 서러움이 나를 감싸는데 그렇다고 매번 감정에 충실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영영 어린아이일 뿐이지 어른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냐며 상처를 너무 들여다보며 스스로 불쌍히 여기지 말고 상처를 딛고 일어나 자신의 감정에 대한 행동을 차분히 행하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해주셨어요. 그때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골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처럼 누군가 시비를 걸어도 쉽게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학생이니 제가 해야 할 몫인 공부를 성실히 하며 지내왔었죠. 하지만 어렸을 때 있었던 깊은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마음먹은 대로만 살 수 있다면 세상에 살기 힘든 사람이 누가 있었겠으며 꿈 못 이룬 사람이 있었을까요? 전 대학에 들어가지 않고 일찍이 취업을 해 공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선배에게 제가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했던 게 문제였죠. 다음날 저에 대해 안 좋은 소문들이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에 거짓이 보태어져서 전 일순간 쓰레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도 안 계시고 아버지에게는 버림받고
학교는 강제 전학과 중퇴를 빈번히 당해 중졸이라는 소문이 났더군요. 심한 사람은 제가 어렸을 때 사고를 쳐서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전 그래도 꾸역꾸역 참아내고 일을 다녔지만 그 선배가 제 앞에서 엄마 없는 애들은 티가 난다고 하는 순간 무언가 빵 하고 터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서 선배 멱살을 잡고 마구 때렸습니다. 분이 풀릴 때까지요. 그동안 내가 받았던 서러움이나 화 같은 걸 풀기 위해 발악했던 것 같습니다. 전 그때 신중치 못했던 행동의 죄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복역해야만 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때 한 생각들을 정리하다 보면 불자보다 제가 더 먼저 열반에 오르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심오했고 미래에 대한 계획들이었죠. 선배를 향한 원망이나 또 이렇게 되어버린 상황에 대한 후회 같은 건 시간이 지날수록 우스워지기만 했습니다. 아무튼 그 시기에 저는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감옥으로 봉사활동을 온 어여쁜 아가씨였는데요. 말씨도 상냥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어찌나 조신하고 선녀 같은지 전 첫눈에 반해 하루 종일 그녀 생각 아니면 그 어떤 생각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봉사가 끝나갈 때쯤 어떤 확신이 생겼었어요. 그녀도 나를 좋아하고 있다, 나를 의식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유독 저에게 더 잘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녀의 마지막 봉사날에 용기 내어 고백합니다. 나를 면회와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 욕심이고 내 주제에 염치 없는 소리인 거 알면서도 당신이 한 번 더 보고 싶다고요. 그녀는 아무런 대답 없이 웃기만 하기에 전 거절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봉사가 끝나고 한두 달 정도 지난 때였나요? 아버지가 면회를 다녀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누가 면회를 왔다고 하기에 잔뜩 기대를 품고 나간 자리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도는 걸 보니 우리가 같은 마음인 것 같아서 용기 내어 당신을 만나러 왔다 해주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투명벽을 하나 둔 채로 몇 번의 만남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얼굴을 보고 수줍어 웃는 바람에 이렇다 할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만 얼굴만 봐도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이 살아가는 데 희망을 잃었던 제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저는 모범수로 인정되어 원래 살아야 했던 형보다 짧게 살고 출소하게 되었고 그녀와는 단칸방에서부터 차곡차곡 돈을 모아 아파트로 이사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는 어른들의 말이 무엇인지 알겠더군요. 저희 사이에 아이가 없었는데 사업에 성공한 시점쯤 와이프가 임신도 하게 되었고 아이가 태어난 때에는 사업 규모가 더 커져서 건물도 살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은인이다. 일찍 저를 떠난 엄마가 미안해서 내려준 천사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아이는 물론이고 와이프를 극진하게 대우했습니다. 와이프의 집에도 저희 아버지에게 해드리는 것보다 늘 배로 해드렸죠. 이렇게 천사 같은 딸을 못난 저에게 주신 덕분에 사람 구실하며 살게 되었으니 몇 해가 지난다 해도 모자람 없이 배로 잘해드리겠다 매번 무릎 꿇고 감사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장인어른이 빚이 있어 부모님 생활이 요즘 많이 힘들다는 이유로 와이프가 많은 액수의 돈을 줄 수 없겠냐 요구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직접 말하기 부끄러우시대 당신 볼 면목이 없다 하시잖아. 당신 힘들면 안 줘도 되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 딸 하나인데 딸이라고 하나 있는 내가 돈을 벌기를 해 모아둔 돈이 있기를 해 당신 하나만 보고 사는 나잖아 하기에 늘 달라고 하는 금액보다 풍족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사업자금 유통이 어려운 때가 있어서 가지고 있던 건물 중 하나를 팔려고 부동산에 연락하니 이미 사모님이 팔아버리고 없는 건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건물들에 대해 부동산에 물으니 와이프 혼자 임으로 건물의 반을 팔았더라고요. 장인어른에게 그때까지 드린 돈도 적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10억쯤 되었는데 건물까지 팔 정도로 장인어른에게 큰 빚이 있다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시골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남은 여생을 보내시는 분이 빚을 져봐야 얼마나 진다고 이렇게까지 빚을 졌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 와이프에게 물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장인어른에게 먼저 묻지 않은 건
와이프가 저 몰래 진 빚이라 말하기 쪽팔려서 장인어른 이름을 판 걸 수도 있고, 진짜 장인어른의 빚이라면 사위인 제 얼굴 볼 면목이 없으실 것 같아 나름의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대뜸 하는 말이 아이를 가지자고 하는 거예요. 아이는 무슨 아이냐? 우리 나이가 벌써 40이 넘었는데 지금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키우려고 하냐? 그리고 이미 하나 있는 아들에게 주는 관심이 반으로 나누어질 게 분명하고, 그럼 저 아이의 쓸쓸함은 또 누가 채워주냐고 하니, 생전 소리 지른 적 없던 사람이 히스테릭하게 소리 지르며 자기 머리까지 쥐어뜯으면서 무조건 아이를 가지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았다 했지만 그 이후로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산부인과에 함께 다녀보기도 했지만 차도가 없더라고요. 와이프가 너무 절박해 보이기에 와이프 몰래 용하다는 무당집에 가서 점을 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무당이 하는 말이 와이프가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애기들이 무서워서 저한테 못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의아한 마음에 저희는 이미 사이에 아이가 한 명 있고 우리 와이프 교도소에서 봉사활동도 다녔을 정도로 착한 사람이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만큼 사람이 모질지 못하다고 하니 무당이 혀를 끌끌 차면서 넌 씨가 없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산부인과에서도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말인데 돌팔이다 싶어서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면서 이 돈이나 먹고 떨어져라 하는 심정으로 나오는데 제 뒤로 한 번 더 말을 꾸짖는 겁니다. 그 여자한테서 당장 떨어지지 않으면 단명한다고요. 자기 말만 믿고 일단 그 여자를 경찰에 신고 한 번이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도 얻어 걸릴 정도로 죄가 많은 여자이니 나중에 자기 찾아와서 또 다른 미래를 봐달라는 등 애걸복걸 하지나 말라면서요. 너희 엄마가 계속 옆에서 울고 있어 하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무튼 전 그 길로 무당집을 나와 집이 아닌 회사로 향했습니다. 무당 말을 믿는 건 아니었지만 찝찝한 건 솔직히 어쩔 수가 없잖아요. 비서를 시켜서 와이프인 척 제가 다녔던 산부인과에 전화를 걸어 우리 부부의 불임 이유가 뭔지 다시 설명해달라 요청해라 했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이 너무 소름이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무정자증이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제 아들은요? 제 아들은 누구 아들인 거죠? 분명히 저와 결혼하고 1, 2년 후에 가진 아이였기 때문에 제 아들이 아니라면 결혼 후에 와이프가 제가 아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소리인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전 집에 가서 애써 침착한 척 하면서 아들과 유전자 검사를 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고, 검사 결과를 받아본 이후 충격에 빠졌습니다. 99.9%의 확률로 제 아들이 아니라더군요. 그 다음에 제가 해야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어떤 걸 먼저 해야 하는 건지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눈물만 났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도로에 주저앉아 검사지를 품에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울음을 멈출 수 있었던 건 아들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전화를 받으니 아들이 찢어질 듯 소리 지르며 울더군요. 무슨 일이냐 침착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해야 아빠가 알아듣지 않겠냐고 다그치니 경찰이 집에 들이닥쳐 와이프를 잡아갔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제 차를 몰고 집에 가면 가는 길에 필시 사고가 날 것 같아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에는 엉엉 울고 있는 제 아들과 이게 무슨 일이냐며 불이 나게 달려온 장인 장모님이 계시더라고요. 장모님과 아이는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 요청하고 장인과 독대했습니다. 아이가 들을 만한 내용이 아니었던 것도 있었고 저러다 아이가 실신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놀란 상태였거든요. 장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나 모르게 한 짓 중에 내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장인이 먼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나도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아니라면 아닌 대로 무언가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니 자기 딸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버리려고 묻는 말이 아니라 일단 지키기 위해 묻는 말이다. 장인어른이 입 꾹 다무시고 비협조로 나오시면 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하니 그제서야 입을 여시더군요. 저를 만나기 전에 열렬히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반대를 심하게 하셨다고 해요.
연애를 할 때에도 절대 결혼은 안 된다고 못 박았지만 와이프는 자신의 인생인데 부모님이 왜 자꾸 참견하냐고 화를 내었다고 해요. 한 번도 부모에게 대든 적이 없던 아이인데 사랑 때문에 자신들에게까지 대드는 게 괘씸해 그 집이 망하게끔 의도적으로 사업을 방해하셨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반항 심리로 감옥에 있던 저를 만나 결혼까지 간 거다 하시더라고요. 감옥 갔던 사람 만날 거면 차라리 장애 있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니 와이프가 두고 봐라. 당신들이 지금 이 순간을 처절하게 후회할 정도로 살겠다고 하더래요. 그때까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와이프가 낳은 자식이 그때 자신들이 반대했던 남자와 너무 닮은 얼굴을 가지고 있어 저 모르게 지금도 만나고 있냐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한테 아빠가 빚졌다고 핑계대고 돈 뜯어낼 거니까 말리지 말라 그랬대요. 사실을 말한다면 저 사람이 가만히 있을 것 같냐? 딸 이혼녀 만들고 싶은 거냐? 마지막으로라도 부모 노릇할 거라면 생각 똑바로 하라고 경고했다더군요. 그래서 장인 장모님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쉬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남자의 부모님이 찾아와 들은 사실은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업 자금을 대주며 저 몰래 만남을 이어왔지만 둘 사이에는 이미 사랑보다는 의리나 우정이 깊었다고 해요. 그 시절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반항 심리가 더 컸던 거죠. 그런데다가 사업은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로서도 지낼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많이 악화되었다고 해요. 그 당시 아들이 사업도 사업인데 와이프와 사이가 멀어지는 게 견디기 힘들다고 부모님에게 하소연을 했었다 하더군요. 그랬던 아들이지만 절대 먼저 세상을 등질 아이가 아닌데 등졌다면서 이 일에 대해 딸이랑 얘기해봐야겠다고 제발 만나게 해달라 빌러왔었다고 해요. 아무리 딸이 나쁜 마음을 먹었어도 그런 짓까지 했을까 싶어 쉬쉬하고 해외로 떠났다 거짓말을 했다 하시더군요. 장인 장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댁으로 떠나셨고 전 홀로 남아 와이프의 흔적을 찾아 그동안 무슨 짓을 해왔던 것인지 역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이는 그 남자의 아이가 맞았지만 그 이후로 둘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 둘 사이를 이어주는 브로커가 따로 있었더군요. 와이프는 지난 사랑에 대한 미안함으로 순수하게 돈을 계속해서 보냈던 거였고 브로커는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그 남자에게서 그리고 제 와이프에게서 꼬드겨 돈을 받아냈던 거였어요. 와이프는 제 재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사채까지 썼더군요. 참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알던 그 사람은 대체 누구였으며 난 누구랑 살았던 걸까? 이제 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봐야 할지 사기당한 것이라고 와이프 앞에 서서 지켜줘야 하는 건지 오만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게 우습게도 학창시절 저에게 길잡이가 되어주셨던 상담 선생님이더군요. 상담 선생님이라면 지금 이 난관도 어떻게 헤쳐나가면 된다 알려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선은 사건 조사도 받아야 했으니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앞에서 우리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이제는 너무 늙어버린 상담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되느냐? 사람 인연이 참 얄궂다 말하며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냐고 어렸을 때 제가 마음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는데 이번엔 제가 선생님을 도울 차례인 것 같다. 아무래도 선생님 생각이 많이 나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도와드리라고 하느님이 그러셨나 보다 하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상담 선생님에게는 차마 제 입으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제 와이프가 한 짓에 피해를 받게 된 어머니가 바로 상담 선생님이시더군요. 상담 선생님 입장은 그러합니다. 미혼인 것처럼 자기 아들의 자식을 홀로 힘들게 키우고 있으니 브로커를 통해 매달 큰 액수의 돈을 요구했었다고 해요.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그걸 아들이 본인 마음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걔가 힘들대 내가 너무 미안해 같은 소리나 하며 죄책감에 시름시름 앓았다고 합니다. 아들을 잃고 나니 이 죽음에는 배우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와이프 부모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니 자신도 모르는 다른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왠지 자기 느낌에 와이프 옆에 누군가 있을 것 같고 그 사람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받지 않게
꼭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단 신고 먼저 하고 보신 거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의 방황은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에 길을 찾았고 나이 먹어서는 더 큰 화를 입기 전에 막아주신 덕분에 보다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선생님과 합심하여 브로커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와이프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구명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저의 친어머니다 말씀드리고 가끔 진짜 가족처럼 다 같이 주말에 밥 먹기도 합니다. 저에게 벌어진 일들이 때론 삶을 혐오하게 만들지만 그 안에 있는 따뜻한 마음 덕분에 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